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고 토큰 이코노미가 생활 속에 녹아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얼마 전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새로운 10년 가상화폐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송했는데요. 여지껏 공중파에서 볼 수 없었던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영상의 주된 골자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각자의 프로토콜을 사용한 자신들만의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모든 가치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방송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 가상화폐라는 단어 선정인데요. 아직도 공중파에서는 눈치를 보는 건지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 자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도 크립토커런시나 크립토 에셋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한국은행에서 내보내는 자료들도 암호 자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의 말대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저도 항상 화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폐가 될 수가 없죠. 여러 조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화폐가 되긴 어렵고 항상 자산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립토 에셋이라는 말을 쓰거나 암호화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이라는 이 가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상은 없는 거잖아요. 허구의 것이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지금 충분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이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암호화라는 단어로 활용할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싸이월드 도토리는 왜 암호화 자산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 개인에게 자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가 아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토리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토리도 그냥 똑같은 데이터이고 이 도토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는 상당히 대비되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이 소유한 비트코인은 해당 개인의 것입니다. 이는 아무렇게나 발행되는 디지털 재화 또는 가상의 화폐가 아닌 암호화, 그러니까 인크립션을 통한 결과물이고 블록체인상에서 위변조나 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새긴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여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은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발행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있겠죠.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생태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왓츠앱에서 이 리브라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마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메신저라든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겠죠.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본인들의 생태계에 집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리브라를 사용하게 해서 자신들의 덩치를 부풀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처럼 정말 간단합니다.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준다?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죠. 사실 기업은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래를 좀 더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생태계를 대비해서 이커머스 쪽에 투자를 하고 리브라를 받는 쪽으로 자리를 미리미리 잡으면 더 많은 유입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가장 선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면 이 페이스북 산하에 있는 패밀리 기업들 또는 서비스들이 다들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리브라가 상용화되면 아마 여러 파트너십 기업들 이전에 우선적으로 이곳에서 이제 송금 또는 이곳이라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관련 이제 패밀리 앱들이죠. 예, 이곳의 송금 또는 이커머스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정말 확실히 커질 것이 자명한데요.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큰 규모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것이 아닌 더 작은 규모의 군소기업들도 각자의 생태계를 갖추어 나가게 될 겁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트위터, 위챗 같은 서비스들, 그리고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지니고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어느 기업이든 가능하겠죠. 어떤 기업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 나갈지도 주목해 볼 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렇게 큰 생태계나 아주 다양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유치하는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어느 땅에서나 리브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리브라가 말 그대로 하나의 화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페이스북이 하나의 국가와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로 따지자면 뭐 페이스북국의 인스타그램 시에 사는 사람 정도가 되려나요? 뭐 동시에 구글국에 사는 유튜브 시에 사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두 나라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진다면 뭐 지금은 없지만 뭐 구글의 G코인, 뭐 가칭 G코인이라고 해보죠. 뭐 이런 G코인을 페이스북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던가 뭐 리브라를 유튜브 프리미엄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상황들도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현 시점에 존재하는 여러 법안들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요. 요 수세기를 이끌어 가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무언가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인류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인류학자는 아니니까 이런 예측들은 뭐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건데 누가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쓸데없이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유튜브에 자기 생각 흘린다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싫으면 본인이 안 보시면 되죠.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요. 뭐 그분이 제 이야기가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리브라를 필두로 여러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생태계를 넓혀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브라를 필두로 여러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생태계를 넓혀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기업들의 뜻을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상 성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